자, 입 맞춘 듯 검찰 공격이라는 제목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인물이 있습니다. 아하, 감 잡힌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생각하실 텐데요. 먼저 영상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사전투표에 많이 참가하시어 투표율을 높입시다. 민주주의가 승리하도록 합시다. 약속드린 바대로 20%를 넘었기 때문에 태화강에 입수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어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 기소가 됐죠. 송철호 울산시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눈이 내릴 땐 쓸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의혹에 침묵해 왔는데 오늘 물어보니까요. 눈이 다 내렸고 이젠 좀 치워야겠다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오늘 왠지 모르게 내놓은 발언들이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하면서 했던 얘기들과 좀 비슷한 게 있어서 비교해서 좀 담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과거에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하고 싶은 만큼 전방위로 압수수색을 해대고 울산시청과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재부와 경찰청들이 수많은 곳을 압수수색하고 제가 울산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습니까? 인민을 위한 기우제 방식의 무리한 수사로 무엇을 밝혀냈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그림 그려놓고 1년 8개월이나 덮어뒀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 때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덮어두었던 사건을 갑자기 서울지검으로 이첩하였습니다. 네, 4시간의 시차였는데요. 거의 발언이 비슷하다라는 아마 그 느낌들을 받으셨을 겁니다. 목소리로 직접 확인해 보셨죠? 임 전 실장 과거에도 무리한 기소를 외쳤는데 송철호 시장도 2시 기자회견에서 무리한 기소. 임 전 실장 전방위로 압수수색, 송 시장 수많은 곳을 압수수색, 임종석 전 실장 1년 8개월이나 덮어뒀던 사건, 송 시장 마찬가지로 1년 8개월 지나도록 덮어뒀던 사건. 거의 닮은 꼴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꾸지는 못할 겁니다. 송 시장은 없는 사실 있는 것처럼. 임 전 실장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어요? 송 시장 울산과 청와대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정도 보면. 이 정도면 뭐 싱크로율이 거의 99.9%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이 대목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뉘앙스 또 문장 구성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한번 전체 보시면 알 겁니다. 양쪽 다 문구들을 보시면 이 논리의 흐름 또 일치하고 뭐 표현들 각각의 어떤 표현들 일치하는 건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뭐 임종석 실장과 이 송 시장이 이 교환한 의견을 교환해서 입을 맞춘 게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임종석 실장의 표현도 사실은 크리에이티브하지 않다. 저 많이 듣던 얘기예요. 이미 조국 사태 수사에도 그때부터 과거에도 무리한 수사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고 전방위 압수수색하고 근데 뭐가 나왔느냐 이런 패턴의 논리는 계속 있어 왔고요. 또 송 시장의 인디언 기우제 이 말은 조국 사태부터 계속 지금 대부분에서 써왔단 말이에요. 제가 정치 컨설턴트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송철호 시장 이 메시지 연설 보좌관을 바꿔야 됩니다. 아이쿠야. 왜 바꿔야 되냐면 송 시장이 지금 전국적인 관심을 갖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렇다면 보다 크리에이티브하게 말을 해야죠. 그래야 언론 제목도 뽑히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임 실장과 비슷한 거의 똑같은 어떤 말을 한다? 그러면
시장의 말이 지금 묻어갑니다. 묻혀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 연설기사는 바로 바꾸고 앞으로도 해명하실 때 좀 더 창조적인 해명을 하셔야 본인이 언론에 보다 더 노출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송 시장 오늘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제 2시부터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제 이 내용을 짚어드리고 있는데 송 시장도 본인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금 의혹과 관련해서 전면 부인을 했어요. 근데 김 기자 어때요? 검찰의 판단은 송 시장과는 생각과는 많이 다른 것 같죠? 그렇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은 판단하기로는 송철호 시장이요. 이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 김기현 수사를 청탁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데 또한 검찰의 판단은 또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픽도 조금 교환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송철호 시장이 김기현 공약 관련해서 그러니까 상대 후보인 김기현 시장의 공약과 관련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있잖아요. 산재모 병원이라는 공약과 관련해서 그 발표도 좀 연기를 부탁한 것 아니냐. 이것들이 바로 검찰이 송철호 시장에게 향하고 있는 판단들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송 시장은 이런 혐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모두 부인을 했습니다. 직접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제가 황운하 전 경찰청장에게 김기현 측근 비위 수사를 청탁하였고 산재 모병원 건립사업의 예비타당성 발표를 연기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검찰의 혐의 내용은 정말 소설 같은 얘기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검찰 수사가 객관적인 실체적 진실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치적 목적에 의해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무리하게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송 시장과 임종석 전 실장이 어제 이제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두고 본인의 또 소셜미디어에 글을 쭉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어제의 임 전 실장 그 소셜미디어 글과 오늘 송 시장의 발언을 비교해 보면 또 비슷한 구석이 많아요. 전혀 엉뚱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임 전 실장. 송 시장은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 임 전 실장 어제 소셜미디어에 정치적 목적 가지고 짜맞추기 수사하고 있다. 송 시장 오늘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목적에 의해 무리하게 짜맞추기 수사하고 있다. 글쎄요, 이거 굉장히 비슷해도 너무 비슷한데 우리 김현성 부원장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저는 저게 비슷하다는 게 문제로 삼는 것 자체가 문제다. 어허. 그리고 되게 악의적인 지금 편집인데요. 저는 이제 범죄 사실을 입을 맞추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범죄가 될 수 있는 사실을 입을 맞추는 공범들이 하는 건 문제가 있는데 이건 어떤 상황에 대한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인식이 같은 거예요. 그럼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세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마를 종용했느냐. 근데 저도 출마해봤지만 출마하는 사람이 누구 말 듣고 출마합니까? 자기 자신의 의지로 출마하는 거예요, 출마는. 예. 그리고 공약과 관련돼서 도와줬다. 저는 그 당시에 울산과 관련된 신문이나 그 당시 지역신문 보면 엄청나게 많은 공약 조언이 있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현안에. 그러니까 예. 그 동네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비슷해요. 그래서 누가 뭘 어떻게 도와주고 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됐냐라는 것도 나중에 문제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경찰 조사가 선거 과정에서 해서 개입했다. 그러니까 김기현 그 현 시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경찰 조사가 했다. 근데 김기현 그 전 시장과 관련된 내용은 이미 울산 바닥에서 1년 전부터 파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경찰이 인지하고 수사에 들어간 거고요. 근데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그 시점에서 왜 했냐 그건 예, 사실 좀 저는 좀 하긴 한데 그렇더라도 그 수사가 그거를 위해서 그 시점에서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전부터 알겠습니다. 김기현 측근들의 예. 비리들은 다 알만한 사람 다 알았다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김현성 부원장께서 좀 전에 악의적 편집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준비를 한 겁니다. 저희가 뭐 악의를 갖고 네. 편집하거나 그런 사실은 없으니까 그 부분은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13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자, 김 기자, 이 부분을 우리 한번 좀 정리해 봅시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23일 날 단행된 검찰 인사가 2월 3일에 이제 시행되기 때문에 그 전부터 좀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관련자들을 살펴보니까 이 청와대에서는 한병도, 백원우 등 5명이 이제 연루되어 있고요. 여기에 아직 기소되지 않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이광철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추가로 된다면 7명이 되겠죠. 경찰에서는 황운하 전 청장이 기소가 됐습니다. 울산시 공무원들은 4명이나 연루가 되어
되어 있었고 당시 선거 캠프 당사자라든지 도와줬던 송철호 시장이나 송병기 부시장 역시 기소가 됐습니다. 자, 법조계 관계자는요. 검찰이 판단할 때 청와대와 여권, 경찰이 합작한 부정선거라고 보는 것 같다라는 해석도 내놨습니다. 자, 검찰 판단이 사실이라면요. 왜 이렇게 많은 청와대 인사들이 한마음으로 송철호 당시 후보를 도왔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관련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송철호 노동원 대통령이 그리고 저는 거의 평생의 동지입니다.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은요? 우리 송철호 후보님의 당선을 보는 국무위원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습니다. 빡빡해집니다. 그리고 아주 합리적이면서도 뭐랄까요? 공과 사를 잘 가리는 아주 정확한 그런 인상으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황할 정도로 너무 기뻐하시고 그러셔서 저는 대통령님이 참 다 이게 이루어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별로 자랑스럽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동 아니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기뻐하시고 옛날에는 그냥 손이라고 그랬는데 형님 이번에 큰일 하신 겁니다. 자, 어제 이제 검찰의 판단은 송철호 당선 프로젝트가 사실상 가동됐던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검찰의 판단인 것 같아요. 청와대, 경찰, 울산시, 당시 선거 캠프의 이 관계자들 쭉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이들이 지금 모두 어제 검찰의 이제 불구속 기소자 명단에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이 청와대와 여권, 경찰이 합작한 부정선거라고 검찰이 결론 내린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 장 수장께서는 이쯤 되면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세요? 검찰의 기소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예. 정말 큰 부정선거 행위죠. 어허. 결국에는 이 사건은 뭐냐면은요. 예. 문재인 대통령의 소원, 송철호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정책실이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형인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어허. 부정하게 선거에 개입한 겁니다. 예. 이것은 5단계로 돼 있어요, 지금. 첫 번째는 송철호 후보의 측근인 송병기라는 사람이 예. 김기현 시장의 비리를 수집을 해서 두 번째, 청와대의 문모 행정관한테 그 사실을 넘깁니다. 예. 문모 행정관은 그거를 어느 정도 좀 요약, 편집 이렇게 해서 백원우 민정비서관한테 넘겨요. 아하.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그거를 보고 야, 이거는 문제가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청와대에 있는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에게 넘깁니다. 예. 넘기면서 자, 이거 좀 경찰에 좀 넘겨주세요 어허. 라고 했어요. 네.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은 이거를 경찰에 넘기게 됩니다. 예. 이런 5단계로 어허. 이 사건이 진행된 건데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거는 정말 청와대, 예. 경찰 이런 데가 다 국가의 공권력이 개입된 예. 선거 부정 사건입니다. 예. 송철호 후보가 얘기했잖아요.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고. 민주주의 꽃은 선거다. 근데 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송철호 후보 어. 어제 검찰에서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그랬더니 건강이 안 좋아서 못 나가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기자회견 하는 거 보니까 별로 건강 나빠 보이지 않는데 검찰에 나와서 조사 받으시고 예.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처럼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경찰이 수사를 했던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건이 완전히 새로운 사건이면 모르겠지만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러니까 울산시 시장의 측근 비리는 다 이 얘기하고 다 있는 그리고 언론에도 일부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올라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니까 청와대가 예를 들면 단체장들의 민정수석실이 단체장들의 이런 세평들을 보고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일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진짜 우리가 창조적으로 기획해서 너 이게 해라 했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평론가님이 정치 평론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 당시 18년 지방선거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 그 당시에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과 누가 친하냐?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산, 경남, 울산 다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짜 어려운데 진짜 당선 가능성이 어려운데 뭔가 무리해서 됐다는 문제지만 그 당시에는 누구나 송철호 시장이 될 수도 있다.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많았었고 그런 상황에서 왜 그런 무리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럴 이유가 없었다? 그런 자체가 상황 예. 설정이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죠. 예. 네, 그렇게 보시더라도 그 안에 좀 디테일을 보면 검찰의 어떤 이 초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송병기 이 부시장의 수첩 내용이거든요. 몇 월 달에 어떻게 하고 몇 월 달에 어떻게 하고 결정적으로 한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2018년 1월입니다. 그때는 예비 후보 등록도 없었어요. 그리고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그 지역에 사실 오랫동안 또 이 털을 다져놨기 때문에 당연히 출마하려고 많은 조직들을 활용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딱 한 사람, 그 중에서도 송철호 현 시장만 지금 청와대에서 균형자치발전 비서관, 행정관을 예. 만나게 해주었다. 이것은 임동호 전 최고위원도 누리지 못하는 특혜거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현재는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했기 때문에 검찰의 어떠한 정보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보도자료에 진짜 눈여겨야 되는 딱 한 대목이 있어요. 어떤 대목입니까? 2017년 8월 달에 송철호 시장, 당시 변호사가 황운하 울산지청장을 직접 만나서 김기현 수사를 명시적으로 청탁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직접 청탁했다. 물론 오늘 송 시장은 소설 같은 이야기다라고 부인했지만 예, 예. 요 대목만은 사실 전에 없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공소장을 봐야 되겠지만 이것이 어떤 그 증거가 없을 때 이렇게 단언하면서 공소장에 적실했다고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 원장님과 함께 지켜봐야 될 공소장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장 소장. 예. 김현석 원장님께 딱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예. 하나는 김기현 시장의 비리 사실은 당시 다 알만한 사람 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뭐 언론에도 나왔다 그랬는데 경찰에서 조사를 시작을 하고 발표하기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건이 없어요. 제가 다 뒤져보고 그것은 다른 언론에서도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그 사실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김기현 시장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야 김기현 시장 비리 있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 공식적으로 언론에 나온 것은 없었고요. 또 하나 이기는 선거였다. 울산시장 선거가 그렇지 않습니다. 경남 부산시장 선거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민주당 후보가 앞선 게 맞아요. 하지만 울산시장 선거는 선거 들어가기 전에 여론조사를 해봤을 때 김기현 시장이 10% 이상 이기고 있었습니다. 어허. 하지만 예. 김기현 시장이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경찰에서 시장실 압수수색하고 여론조사를 하니까 비리 있는 이 시장 안 되겠다라고 해서 여론조사가 뒤집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부당한 선거 개입이다. 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또 밝혀져야 할 것은 그럼 이 과정에서 송철호 시장이나 실제로 임종석 실장이나 정부의 관계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 저는 그게 마치 하명수사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명수사 프레임으로 언론이 만들어 가려고 했어요. 하명수사다.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울산 내에서는 이게 사실 그렇게 뭐 지시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라고 해갖고 그게 다시 선거 개입 프레임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처음에는 하명수사가 되게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지금 그 쟁점은 사실 많이 희석됐어요. 지금 오히려 선거 개입 쪽으로 더 많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알겠습니다. 자체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입증과 관련돼서는. 예. 뭐 자신이 아니, 없죠. 근데 예. 잠깐만요. 그것도 참 팩트 체크를 하면 프레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13명에 대한 혐의를 보면 하명 수사가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에 대해서 하명 수사를 지금 혐의를 잡고 있고 또 선거 개입도 한 3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하명 수사가 없어진 게 아니라 혐의에서 분명히 지금 아직 그걸 존재하는 입증하기가 거예요. 쉽지 않아서 결국 언론 플레이를 그렇게 했다니까요. 실제로. 알겠습니다. 뭐 지금 이제 뭐 그런 것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이제 검찰 수사는 이제 마무리가 된 것이고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될 거니까 재판을 통해서 사실관계는 드러나겠죠. 예, 예, 네, 맞는 것 같고. 자, 한번 그래픽 한번 주시죠. 청와대 쪽을 한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불구속 기소가 13명이 됐는데 하명 수사와 청와대 관계자가 이제 5명이 그 기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13명 중에. 근데 하명 수사 관련해서는 지금 백원우, 박형철, 문모 행정관까지 해서 3명이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됐고, 송철호 공약과 관련해서는 장완석 전 행정관이 지금 불구속 기소가 됐고, 후보자 매수, 임동호 전 최고를 얘기하는 거겠죠. 후보자 매수와 관련해서는 한병도 당시 정무수석이 지금 불구속 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정책실, 정무수석실이 총동원돼서 문재인 대통령의 바람을 이루어준 것 아니냐. 뭐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만, 좀 너무 나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장 소장 한 말씀. 저는 기본적으로 예. 저런
검찰의 얘기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밝혀진 상황만 봐도 저러한 것들이 다 입증이 가능하다. 이것이 검찰의 주장 아닙니까? 예. 이런 적은 없었어요, 정말. 누구 한 명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와 경찰이 이렇게 합심해서 저렇게 도운 경우는 정말 없었습니다. 아하. 이거는 정말 선거 부정 행위로서 예.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수사되고 조사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쯤 돼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궁금하신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아니, 어제 저렇게 불구속 기소가 13명이나 됐는데 청와대는 그럼 과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아까 방송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청와대의 별도의 입장은 없었는데, 자, 김 기자, 조금 전에 뭐 청와대 관계자가 입장을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검찰의 기소한 건에 대해서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게 좀 맞는지 의문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상 뭐 대응을 좀 삼가면서 수사 중인 검찰의 기소가 어떤 성격의 것인지 추후에 국민이 판단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는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 입장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어제 하루에 2번 기소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제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